자, 이거는 이제 보충 동영상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시험 보면은 들어가지 않겠고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불확정성 원리를 이제 쭉 살펴봤는데 그거가 실은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은 후레 트랜스폼과 관계가 된다. 여러분 얼핏 이렇게 관계가 잘 안 지어질 텐데요. 연결이 안 될 텐데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공학수학에서 아마 지금 아마 후레 트랜스폼 배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는 저기 왼쪽에 보이는 거가 첫 번째 보이는 거가 지금 사인 파가 되겠는데 사인 함수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주기가 파장이 람다 1 그리고 웨이브 넘버로는 우리가 이제 k1분의 2파이 그러니까 사인 람다분의 2파이 x 혹은 이제 사인 k1x 이런 함수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인 함수로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제 아래 이제 두 번째 거는 그런 사인 함수에다가 이제 그 파장이 그거의 절반, 첫 번째 거 이제 기본적으로 람다 1의 이제 절반짜리 하고요. 그 다음번에 그거의 3분의 1짜리를 각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웨이브 넘버로는 이제 2배, 3배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파장이 짧아졌으니까 단위 길이당 들어가는 개수가 그만큼 이제 2배, 3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2k1x, 사인 3k1x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그런 사인 함수를 각각의 우리가 이제 어떤 적당한 3분의 2, 4분의 1 뭐 그런 개수를 더해서 함수를 만들어 보면은 요런 함수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거에 비해서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람다 1이라는 주기를 가지는 거는 이제 같은데 주기적 가진 같은데 모양이 좀 다르죠. 그죠? 모양이 달라요. 그거는 이제 모양이 달라지는 거는 이 위쪽에 이제 이제 그런 저기 뭐냐 그 웨이브 넘버가 더 2배, 3배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비율로 섞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자, 내가 이걸 합칠 때 앞에 개수를 조금 바꿔봐요. 3분의 2,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3분의 2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해보면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주기성을 가지나 그러나 또 다른 모양의 어떤 그런 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갖다 그러면은 역으로 요런 사인 함수는 이제 사인 하나로 되는데 요런 함수는 우리가 결국은 분해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디컴포즈 한다, 분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사인 함수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거는 k1의 2배, 3배 이런 식으로 정수배만큼 큰 것들이 배음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제 아래는 이런 모양은 또 이렇게 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k1을 우리가 이제 펀더멘트, 기본음,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고요. 2k1, 3k1 이런 성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모닉스 혹은 이제 오버톤, 그러니까 배음이라고 얘기하죠. 배음. 이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악기를 보면은요. 뭐 혼, 바이올린, 클라리넷 이 세 개 각기 악기들에 내가 같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악보에서 이제 같은 어떤 개 이름을 연주를 하도록 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주기.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여러분 거리에 따른 건 아니고 이제 시간에 따른 이제 우리가 이제 x축은 시간이 되겠고 y축은 이제 아마 음압이 되겠죠. 음압. 그런 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그걸 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시간에 따른 주기는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치 그러니까 그 음의 높이라고 하죠. 그거는 같은데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그 모양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톤이 다르다. 이게 바이올린과 클라리넷에서 전혀 다른 우리가 음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결국은 기본 음은 같은데 그거에 더해지는 배음들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음색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어떤 그 주기적인 함수를 기본음 더하기 배음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디컴포즈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성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K 공간에서, 그러니까 K는 이제 앞에 있는 웨이브 넘버를 우리가 이제 K로 하게 되면은 거기서 첫 번째 거는 이제 이 K가 K1일 때, 그럴 때 딱 1이라는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인은 기본적으로 딱 우리가 암묵적으로 있는 거고, 요 말은 사인 K1X가 1을 곱해가지고 더해진 거다. 이런 거 같으면 이제 K1은 1, 2K1, 그러니까 K1, K1, 그러니까 2K1이죠, 이거는. 2K1은
3분의 2의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3K1은 4분의 1의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해져 있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K 공간에서 K vs 앰플리튜드로, 그러니까 X vs 앰플리튜드가 아니라 K vs 앰플리튜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식의 표현법이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요, 이런 거죠. 어떤 임의의 주기적인 함수, 그러니까 주기적인 periodic function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x에다가 람다를 더했을 때 그 함수가 원래의 함수랑 같아지는 이런 거가 이제 우리가 람다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periodic function이 되겠죠. 자, 그런 함수는 우리가 이제 하모닉 펑션의 그 무한급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랬을 때 가장 기본 그거는 기본 웨이브 넘버는 k는 람다분의 2파이. 이거 이제 k가 이제 기본이 되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코사인 시리즈, 그러니까 코사인, 여기는 상수인데 이거는 실은 코사인 0 곱하기 kx를 갖다가 우리가 상수로 표현한 거가 되겠고요. a1의 코사인 kx, a2의 코사인 2k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코사인,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일종의 이제 우함수 성분을 갖다가 이제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기함수를 표현하기 위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b1의 sin k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때 이제 a나 아니면 b는 어떤 식으로 구해지냐면은 결국 내가 fx를 갖다가 그 주기만큼 fx에다가 그 내가 해당이 되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a의 뭐 3다라고 하면은 뭐 코사인 3kx를 곱해서 그걸 적분을 하고 적당한 상수를 곱해서 우리가 개수를 구하게 되는 그런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수학적으로 이제 간편하게, 여러분들 크레이지 책에서는 아마 요 이제 코사인이나 사인 시리즈로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조금 더 아쉬운데요. 실은 이제 수학적으로는 더 깔끔한 거는 이제 그 복수수 함수, 그러니까 exponential ikx를 이용을 하는 거가 더 이제 깔끔한데, 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왜냐면 이제 오일러 정리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은, 코사인의 이제 요거는, exponential의 i는 코사인 사인으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컴플렉스 폼으로 우리가 하는 게 가능해지겠고요.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이제 nn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cn의 exponential inkx, 그죠?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는 내가 이제 simply fx에다가 마찬가지로 이걸 곱하는데, 이때는 이제 exponential ink를 곱하는 게 아니고, exponential minus inkx를 곱해서 내가 이제 c를 갖다가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Fourier transform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내가 원래 fx라는 함수를 내가 이제 결국은 A 또는 이제 C라고 A, B 혹은 이제 C라고 하는 그런 계수로 사인 코사인 시리즈 혹은 이제 뭐 exponential i, x 이런 Fourier 시리즈의 계수로 내가 바꾸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fx는 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역으로 내가 a나 c를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요걸 갖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내가 원래의 함수를 다시 또 내가 복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fx라는 거를 내가 아무런 정보에 손실이 없이 이렇게 내가 바꿀 수가 있다. 바로 Fourier transform이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실은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사인이나 코사인 시리즈 혹은 이제 exponential ix 이런 것들이 실은 이제 우리가 그 complete하다. 그러니까 이런 주기적인 함수는 무엇이든 다 빠짐없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서로 간에 다 직교하기 때문에 이 이제 n이 다른 서로 다른 n끼리는 서로 직교한다. 직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 이제 남는 거 없이,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거 없이 그냥 딱딱 정확하게 나눠지는 부분만큼만 내가 이렇게 딱 그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소고나란 베이시스의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요런 우리가 이런 함수들이 바로 이제 컴플리트 오토고널 베이시스를 이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지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그 이제 Fourier 시리즈를 더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K1이 있으면은 그것들은 이제 배음 2K1, 3K1 이런 식으로 배음들을 갖다가 이제 쭉 더한 방식이었죠. 조금 다르게 한번 더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은
여기 이제 K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K0를 내가 하나를 갖다가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걸로 표현된 코사인 함수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코사인 K0, 이거는 이제 X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P과 P 사이의 간격은 그 람다는 K0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코사인 함수가 돼요. 자, 여기다 더하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이게 지금 원점이 되겠고, 이게 원점이 되겠고, K0 근처에서 양옆에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는 거를 두 개를 더해 봅니다. 이게 이제 반 정도 되는 앰플리튜드로.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공학수학에서 맥놀이라는 거 여러분들 배웠죠? 왜냐하면 어떤 비슷한 주파수의 두 개의 소리를 더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맥놀이, 왕왕왕왕왕 거리는 이제 그런 맥놀이가 생긴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걸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내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거 이제 음파니까 이제 시간에 따른 어떤 그런 이제 파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1000Hz짜리하고, 1001Hz짜리 갖다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똑같은 이게,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거의 1000에 가까운 그런 소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거가 이런 식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스케매틱하게 그려서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런 맥놀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그때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 맥놀이의 그 주파수는 이 둘 사이의 차이랑 같다. 1Hz니까 1Hz만큼의 일주일에 한 번씩 왕왕왕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웠었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에 대한 것, 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프리퀀시의 사이에서 그런 거가 이제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똑같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K하고 공간, X하고 K 사이의 관계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게. 자,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그러면은 K0 근처에 그 비슷한 프리퀀시를 가지는 웨이브 넘버를 가지는 파를 갖다 더했기 때문에 맥놀이처럼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때 이제, 그런데 요것들의 요것들의 반복되는 주기는 여전히 위에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K0 근처에서 내가 이제 뽑았기 때문에 소리도 이제 보면 피치는 그렇게 별로 안 바뀌어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요것과 요거 사이 이렇게 왕왕왕 거리는 그 주기는 요 사이의 그 간격, 이 간격 그 주파수만큼, 그 프리퀀시만큼, 그 웨이브 넘버만큼 이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조밀하게 이렇게 샘플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받던 우리가 어떤 작은 패킷과 패킷 사이의 간격이 더 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샘플을 했던 것들의 간격이 이제 더 작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자, 물론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제 뭐가 있다가, 어떤 패킷이 있다가, 없다가, 제로다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잘 내가 이제 이 분포를 골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요걸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고른 거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거 사이의 간격이 요거 이제 이 웨이브 넘버 해당이 된다. 요거의 주기에 그 웨이브 넘버 해당이 된다라는 거의 차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조밀하게 하면 할수록 점점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고, 내가 그러면 궁극적으로 K0 근처를 내가 연속적인 어떤 그런, 분포를, 그래서 가우시안 모양처럼 보이는데요. 가우시안과 같은 어떤 연속적인 함수를 가지고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 아무런 주기성, 이게 제로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뭐가 퍽 하고 나오고 다시 없어지는. 이런 게 우리가 일종의 이제 펄스라고 하죠. 갑자기 둥 이러는 거죠. 펄스. 그런 형태의 어떤 웨이브를, 혹은 우리가 이제 웨이브 패킷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형태의 우리가 웨이브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내가 K를 갖다가 선택함으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내가 이제 어떤 K1을 갖다가 일정한 내가 배음들만 선택을 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 주기적인 함수를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이제 그 연속적인 분포를 통해서는 주기적이지 않은 함수도 표현할 수가 있다. 간격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피리딕하지 않은 펑션도 내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K0 근처를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그 내가 작은 그 펄스나 웨이브 패킷은 그 안은 내가 요 주기 K0하고 일치하는 어떤 그런 이제 웨이브 넘버를 가지는, 그런 비슷한 웨이브 넘버를 가지는 파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다 더 확장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실은
이 어떤 의미의 함수, 그게 주기적이건 주기적이지 않건 뭐 어떤 모양이 되건 상관이 없고요. 이제 그런 이제 수학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인테그럴, 접근 가능한 함수로 제한되긴 하는데 어떤 의미의 함수가 뭐냐면은 내가 하모닉 펑션들의 내가 컨티뉴어스 스펙트럼으로 익스펜드 할 수 있다. 그래서 psi x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우리가 sum 인피니트 시리즈였는데 인피니트 시리즈 대신에 내가 임의의 모든 실 공간에 있는 모든 k를 다 동원을 연속적인 걸 다 동원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임의의 psi x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Fourier 인테그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계수 ak는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이런 식으로 2파이분의 1에 이제 이렇게 psi x에다가 이제 그 exponential minus ikx를 곱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ak를 구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이제 그 했던 우리가 뭐 주기적인 함수 이런 것도 다 이런 걸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ak가 이제 델타 함수로 나오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프레 트랜스폼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뭐 이미 기호를 갖다 써버렸는데, 내가 이제 psi x가, 그 전에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이제 psi x라고 하는 거는 내가 x 실공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어떤 함수가 되겠고요. 그거를 내가 Fourier 변환을 통해서 k 공간, 앞에서 했던 이 k 공간에서의 함수로 1대1로 내가 대응시켜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게 되겠고요. 이때 이 K 공간을 우리가 이제 일명 뭐 Fourier 스페이스 혹은 이제 reciprocal 스페이스 혹은 K 스페이스 이런 말들을 쓰는데 하여튼 이거는 뭔가 리얼 스페이스하고 전혀 다른 공간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어떤 AK라는 함수를 내가 표현한다. 두 개는 동등한 표현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제 psi x가 만약에 파동 함수라고 쳐봅시다. 파동 함수예요. 이건 뭐 일반적으로 뭐 어떤 함수가 다 이거 성립을 하는 건데 파동함수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파동함수의 그 절대값 제곱을 한 거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x라는 위치에서 시간은 우리가 이제 뗐어요. 일단은 그 시간은 뭐 t 있고 뭐 제로 내가 이렇게 뭐 픽스해도 되고 어떤 이제 그 현재 어떤 주어진 이 파동함수 나타내는 거는 어떤 뭐 주어진 뭐 어떤 시간에서 그 이제 x라는 위치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 밀도였어요. 그죠? 확률 밀도가 이거였어요. 자, 그럼 AK의 이거는 무엇이냐? 자, 그거를 보려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런 예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만약에 파동함수가 psi xt가 이제 a의 exponential의 i의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더하기 밑에다 쓸까요? b의 exponential 마이너스 kx 뭐 플러스 오메가 t. 자, 요거는 어떤 함수를 나타내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걸 보면 앞쪽은 이제 오른쪽으로 하바 k 분의 m이라는 m분의 하바 k라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서 이제 가는 그런 스트리밍, 일렉트론 스트림이었었고, 그다음에 그거에 이제 플럭스는 이제 a의 제곱에다가 요런 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뒤에 거가 나타내는 거는 이제 b의 제곱에 m분의 마이너스 하바 k. 그러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런 왼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플럭스를 가지고 있는 그 두 개가 쫙 두 개가 가고 있는 거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파동함수라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이 보면 요거 갖다 우리가 이제 떼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a의 exponential ikx 더하기 b의 exponential minus ikx에다가 exponential minus i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내가 시간 부분을 떼고 잠깐 앞에 부분, 이 공간 부분을 보게 되면은 공간 부분에서 요게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m분의 하바 k로 움직이는 파가 되겠고요. 요거는 m분의 마이너스 하바 k로 움직이는 파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흡사 뭐랑 비슷하냐면은 마치 우리가 Fourier 인테그럴에서 특정한 k를 갖다가 내가 k하고 마이너스 k 그 두 개를 뽑아서 표현한 것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만약에 ak가 만약에 a에 곱하기 델타에 뭐 k 마이너스 뭐 k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플러스 b에 델타에 k에 플러스 k 프라임 이렇게 하고서 이걸 갖다 적분을 해보면은 뭐가 되냐면 이게 a의 exponential i의 k 프라임 x 더하기 b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 k 프라임 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a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파동함수를 풀이에 변환했을 때 풀이의 공간에서의 이 앰플리튜드 ak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n분의 하바 k를 가지고 있는 n분의 하바 k라는 그런 속도 혹은 이제 하바 k라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입자의 확률 밀도예요. 그게 이제 a 절대값 제곱한 거가 바로 이제 우리가 플럭스를 줬었으니까 이게 바로 요거의 제곱이 내가 그러면은 어떤 순간에 이제 요런 내가 이런 스트리밍에서 이런 내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내가 딱 이제 잡아가지고 했을 때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냐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이냐 그 확률 밀도랑 얘가 관계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공간에서의 파동함수 절대값 제곱은 그 위치에서 입자를 발견한 확률 밀도였던 거고 프리의 공간에서의 이 앰플리튜드의 절대값 제곱은 그리고 이 ak는 psi x로 내가 프리에 변환한 거예요. 이 ak의 제곱은 바로 내가 이제 하바 k라는 모멘텀을 가질 그 입자가 하바 k라는 모멘텀을 가질 확률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적용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은 이제 파동함수를 내가 exponential ik0x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모멘텀이 이제 하바 k0 속도는 n분의 하바 k0 이제 이런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파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exponential ik0x라고 하는 거가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실공간에서 보면은 x 이제 우리가 좌표에 따라서 파동함수의 뭐 리얼 파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와 같은 뭐 우리가 이제 코사인 함수로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앞에다가 내가 이제 그 뭐냐면은 여기 그 가우시안을 하나를 곱했어요. 가우시안을 곱하고요. 그 가우시안은 이제 x 이퀄 0에 중심이 있고 그 다음번에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거가 이제 입실론이 그런 내가 가우시안을 곱합니다. 그러면 실공간에서 파동함수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리얼 파트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코사인 k0x를 곱한 거죠, 그죠? 그럼 코사인 k0x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그 요런 우리가 k0라고 하는 그런 주기성을 가지는 함수인데 그거의 크기를 우리 엔벨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가우시안으로 이렇게 둘러싼 이제 그런 형태의 함수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제로였다가 가우시안이 x 이퀄 제로 근처에서 이렇게 해서 가우시안이 맥시멈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이 점선 대시드 라인으로 표현해 주는 거가 바로 앞에 있는 가우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입실론이니까 이 가우시안 함수의 어떤 표준 편차가 이제 입실론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빠른 오실레이션 이거는 이제 k0분의 2파 이거에 가까운 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요런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웨이브, 이런 걸 우리가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냐,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입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exponential ik0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입자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균일한 밀도로 이렇게 쭉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자들의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이 웨이브 패킷이 나타내는 거는 진짜 하나예요. 진짜 하나가 이렇게 쭉 어떤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 그러면은 이건 어떤 공간적으로 어느 위치 근처에 있을 것인 거고, 이렇게 쭉 어떤 k0라고 하바분의 k0, 하바 n분의 하바 k0라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걸 나타냅니다. 어떤 이제 그 공간상에서 정말로 입자 하나가 있는 거. 그걸 나타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러면 프리의 변환을 해봅니다. 프리의 변환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ak에다가 앞에서 나와 있는 이 공식, 여기에다가 이제 이 공식에 이제 파동함수를 대입을 하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로 이렇게 우리 나오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일명 이제 가우시안 인테그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수학나 아니면은 공학 수학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인테그럴이 되겠고요. 가우스 함수는 이제 이게 내가 이제 마이너스 az의 제곱 플러스 bz 이런 익스포넨셜 함수를 내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컴팩트한 공식이 나오고요. 더 이제 그 놀라운 거는, 흥미로운 거는 여기 있는 B가 허수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복소수라고 하더라도 이 공식이 맞고요. A도 아마 모든 복소수 다 되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상당히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항상 맞는 굉장히 이제 자주 쓰이는 유용한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제 A하고 B를 갖다가 잘 매칭을 시켜서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와 같은 내가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B의 제곱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A가 여기 들어와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AK도 우리가 파동함수, 원래 파동함수하고 동일하게 어떤 가우시안 형태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복소수 부분이 붙어있긴 하지만 이제 그게 안 붙어있죠. 그러나 이제 AK도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형태를 띠고 있다. 이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와 AK를 두 개를 한번 동시에 놓고 한번 봐보겠어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게 파동함수의 리얼 파트를 갖다가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제 AK인데 AK가 이제 K 공간에서의 A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변수가 있죠. 변수는 뭐냐면 입실론. 그러니까 이 웨이브 패킷이 얼마만큼 많이 퍼져 있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변수로 생각해서 다양한 입실론 값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처음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내가 입실론이 좀 이제 큰 경우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좀 큰 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안에 이제 주기성은 이제 K0분의 2파이로 주어지게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프리의 스페이스에서의 AK의 분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가우시안이니까 이런 형태가 되죠. 가우시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K의 이제 AK의 우리가 이제 이제 스프레드 표준 편차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입실론이 지금 여기에 여기는 보면은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분자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진짜 반대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에서는 입실론이 크면은 많이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퍼지는 건데, 여기서는 입실론이 크다는 얘기는 이거 역수가 실은 이제 표준 편차에 관계되는 거니까, 그래도 좁아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입실론이 여기서 크다는 얘기는 프리의 공간에서는 그게 되게 좁은 영역에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어디 근처에 있느냐? K0의 근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K0는 뭐였죠? 원래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입자의 어떤 운동 상태를 봤을 때 이제 K0. 그죠? 하바 K0를 주는 K0죠. 그 근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AK의 절대값 제곱이 뭐냐면은 내가 그러한 하바 K라고 하는 모멘텀을 측정했을 때 이제 볼 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 내가 이 파동함수가 왼쪽에 있는 이와 같은 내가 파동함수를 공간에서 X 공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측정을 하면은 그거의 확률 분포는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 요 앞에 있는 가우시안이죠. 요거에 비례해서 주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럼 안에 오실레이션은 다 사라지게 되고 남는 거는 이제 그냥 이와 같은 가우시안에 이제 그거에 실은 이제 지금 제곱을 해야 되는 거겠지만은 이제 그거가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그렇죠? 그거의 분포에서 이렇게 그럼 좀 널찍하게 내가 이제 확률이 많이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그거의 델타 X가 지금 큰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우리 한번 계산해 봤지만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본 강의에서 했던 건 델타 X가 입실론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지금 AK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전자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내가 모멘텀을 측정을 했을 때 모멘텀이 하바 K가 될 어떤 이제 하바 K라는 값을 가질 그런 확률 분포가 이제 AK의 절대값 제곱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 또한 어떤 분포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분포를 가지는 거고, 실은 여기서 내가 이제 AK 절대값 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공식이랑 내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면 실은 이제 이 K 공간에서의 확률에 대한 이 스프레드는 이 입실론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이제 X 공간상에서는 내가 이제 불확정 정도가 입실론이고, K 공간에서 모멘텀을 측정을 했을 때 그 불확정 정도는
이제 2 입실론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씩 역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역비례 관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공간에서 내가 조금 더 내가, 여기 내가 그 범위를 좁혀서, 그러니까 웨이브 패킷을 만들 때 내가 좀 이제 그 델타 X를 좀 줄여서 너무나 퍼져 있으면은 그 위치에 대한 어떤 오차가, 표준 편차가, 언설튼티가 너무 크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내가 입실론을 줄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모이는데, 모멘텀 공간에서, K 공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퍼지는 겁니다. 이게 점점점 더, 내가 더, K를 측정했을 때, K0 그 값이 아니라, 딱 그 값만 아니라 그 근처에 다른 값들이 좀 더 다른 값을 가지는 그런 K 값들이 나올 확률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모멘텀 측정했을 때 딱 하나의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언서튼해진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내가 팔을 갖다가 공간적으로 웨이브를 줄이면은 줄일수록 내가 이게 처음에는 어떤 오실레이션의 주기라는 걸 잘 정의할 수 있었는데 공간적으로 내가 그걸 줄이게 되면은 비록 원래의 함수 내가 exponential ik0 x를 모듈레이션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가 진짜 얘가 파장이 얘가 맞나? 왜냐면 주기적인 함수, 엄밀하게는 주기적인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특정한 파장을 가진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퍼져 있는 이런 어떤 내가 분포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입실론을 더 줄이면은 이제 더 심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오실레이션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얘는 갖다가 상당히 많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공간에 대한 측정을 했을 때는 요 위치에 딱 내가 이렇게 여기 하고 내가 잘 말할 수가 있겠지만 모멘텀을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K에 관계되는 건데 그건 많이 퍼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내가 딱 한 번 진짜 오실레이션 될 정도로만 딱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K 공간에서는 거의 이제 컨스탄트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이든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두 개가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떤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는, 리스프로컬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그 델타 X와 델타 K가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은 내가 델타 X와 델타 P, 그러니까 모멘텀의 uncertainty는 실은 이제 K의 uncertainty에다가 하바만 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델타 X, 델타 K가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바로 그게 이제 2분의 하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uncertainty principle에서 말하는 가장 최소의 minimum uncertainty를 가지는 게 바로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이거는 우리가 딱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내가 가우시안이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가우시안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 갖다가 내 앞에 있는 거를 가우시안 함수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거라고 할까요? 뭐 여하튼 뭐 스텝 펑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나는 쉬어가지고 한번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국소화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파가 이제 없다가 이렇게 돼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그죠? 이런 파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똑같이 계산해 보면은 똑같이 우리가 델타 X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수학적으로 델타 P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프리 트랜스폼을 하고 그 다음에 AK를 구해서 절대값 제곱을 하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계산하면은 그러면 바로 그게 이제 K 공간에서의 언서턴티가 나오고 그 모멘텀 언서턴티를 주는 거죠. 그때 그걸 계산하면은 그거는 이 값보다 무조건 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증명을 하지 않지만 뒤쪽에서 우리가 좀 이제 포뮬레이션을 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한번 이제 그냥 그걸 좀 펀더멘털하게 다뤄볼 수, 증명을 할 건 아니고요. 다뤄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지만은 이게 가장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게 최소가 된다라는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종류의 우리 프리의 변환에서건 간에 이건 수학적으로 프리의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uncertainty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항상 어떤 최소값이 있다라는 거. 이게 그런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uncertainty relation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uncertainty와 모멘텀에 대한 uncertainty의 곱이 어떤 이제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 부등식 uncertainty relation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실공간에서의 파동함수를 후리의 공간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퍼져 있는 정도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서로 리스프로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줄이는 건 안 되고 그게 이제 이제 한쪽을 줄이면 한쪽이 커지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후리의 변환하고 관계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후리의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파동함수를 이제 파동 자체는 위치에 대한 확률 밀도를 주는 건데
얘를 내가 모멘텀을 측정을 했을 때 어떤 값을 주냐라는 거는 그 파동함수를 푸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은 그 절대값 제곱이 바로 모멘텀에 대한 확률 밀도를 주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